싱엽수. 나무가 된 흰 뱀이 천년을 살았다. 그것을 지탱하는 수많은 지지대. 제발 살아주세요. 절대 무너져선 안 돼. 살아야 하니까 내가. 가려진 것들. 네 얼굴이 가물가물해. 살아있음과 죽어있음. 투명한 숫자들. 돌멩이들. 갈림길에 서 있다. 웃었지? 벼락처럼 쪼개진 네 얼굴. 벼락처럼 전 세계로 송출되는 전쟁 이미지. 외롭고 높고 쓸쓸한 죽은 이와 죽을 이가 모여 웃고 있는 사진 한 장. 영혼의 상처는 몇 세기가 지나야 아물까. 바닥에 배를 대고 떨어진 잎들을 통에 담았다. 그것들은 도시에서 까맣게 될 것이다.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라는 명령. 나는 알았다. 내가 살아남을 것을. 늙어본 사람들과 함께 사물처럼. 도로에서 죽은 고라니 곁을 산 고라니가 지키고 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지인입니다. 기억저장소 하나의 연주와 여러 개의 중심 낭독회에 와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앞자리가 좀 비어져 있는데 괜찮으시면 채워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그 늦게 오신 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으실 것 같아서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아 이렇게 번거로우실 텐데 자리를 옮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낭독회는 시인의 목소리와 음악가의 연주가 교차되는 낭독회입니다. 저는 시집 나는 벽에 붙어 잤다, 그리고 일하고 사랑을 하고, 동인 시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를 펴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저는 박송아라고 합니다. 저는 첼로를 전공을 했었지만 다양한 일을 막 이거저거 하다가 지난 여름부터 다시 연주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반 작업 등에서 세션으로 활동했고 또 다양한 문화 공연, 전시 등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피아니스트 김길려 음악 감독님과 함께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피아니스트 김시온 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으로 들려드린 곡은 핸델의 크세르 크세스라는 오페라의 라르고라는 작품이었습니다. 1막 도입부의 노래인데요. 사랑 노래예요. 막 숲을 헤매다가 연인을 못 찾아서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나무 그늘은 처음이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인데 우리 지인님이 읽어주신 시 침엽수도 이제 나무와 관련된 거라서 저도 이렇게 골라보았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서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오늘 공연은 이곳이 여러분 뭐 하는 데 같으세요? 이렇게 둘러보면 공연장 같진 않죠. 네, 공연장으로 꾸며진 컨디셔닝 하는 곳이에요. 헬스도 하고 PT도 하고 치료도 하는 이런 곳인데 저희가 수혜를 입고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새 출발을 하는 응원을 하려고 기획된 그런 공연입니다. 지난 폭우 전부터 문제가 생겨서 리모델링을 하고 오늘 공식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센터인데요. 이 올댓 컨디셔닝처럼 2022년은 저한테 리부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새롭게 지금같이 이런 공연 우리 지인님하고 올해부터 이렇게 공연을 하고 다니고 있는데 새롭게 재미난 일을 기획하고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해온 일을 잘 정리하면서 또 다른 출발을 꿈꾸고 있기도 합니다. 네, 송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기후 재난으로 이곳도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그 대표님께서 공간을 좀 얻으려고 급하게 또 움직이시다가 또 큰 재정적인 피해를 또 입으셨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어떤 것들 우리가 뭔가 응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낭독회를 꾸리게 됐고요. 저는 올해 그 일하고 사랑을 하고라는 시집을 펴내고 몇 번의 낭독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되게 당연한 이야기지만 시집을 내고도 계속 시를 쓰고 있고 썼습니다. 그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책자는 두 번째 시집에는 아직 실리지 않은, 그러니까 새 시집에 실릴 묶일 시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집과 결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요. 결이 좀 달랐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이번 낭독회 그 하나의 연주와 여러 개의 중심에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작품은 가장 최근의 작품들입니다.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처음 들려드렸던 침엽수라는 시를 쓰게 한 오래된 나무를 보러 다니는 워크숍도 그중 하나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전국 각지를 워크숍이라는 명목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 된 나무를 구경하고 그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그러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인간사라는 게 참 부질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낭독회는 하나의 연주와 여러 개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와 음악이 교차하고 하나의 연주가 되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번 낭독회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낮과 밤. 하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절없이 앙상해지는 것들. 사랑한다는 것은 살아낸다는 것이다. 모든 게 엉망이었을 때. 둘. 너는 개구장이었어. 네가 당한 만큼 돌려줬지. 아니, 그것보다도 더. 너 때문에 죽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나? 까먹었겠지. 그걸 다 새기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셋. 도와주세요. 저녁엔 잠이 안 와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선 응급 출동 차량. 넷. 꼭 개구리 같았다. 몸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우리는 개굴개굴 몸을 포개고 깊게 들이마셨다. 숨을. 급할 게 없다고, 급하면 후회뿐이라고. 잠깐 멈추면 이야기하는 낮과 밤의 대지. 다섯. 남은 사람은 남은 사람의 몫을 해야지. 둘 다 가라앉아서 다행이다. 같이 있으니까 재밌다. 쪼그려 앉아서 혼자였으면 서러웠을 거야. 춥고 외로워서 마지막으로 숨 참고. 너무 아름다워 두고 온 것들. 여보, 나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슬프지 않을 때는 네가 미끄럼틀 탈 때. 까르르 까르르 새 한 마리 죽은 사람 위에 앉아 있다. 여섯. 우리 삶에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답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훌훌 털어버리고 다시 만날 날이 오길. 7.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전쟁이 일어난 것이다. 8. 씨앗을 뿌리는 봄과 그것이 자라는 여름, 익은 걸 거두는 가을 동안 종종 괴로웠다. 우리는 겨울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고요한 겨울에는 산책도 하지 않고 집에만 있지. 그때만큼은 마음도 고요하지. 네가 태어나서 참 다행이야. 9. 추하고 어리석고 서투르며 희망이 없다고 믿게 하는 것들. 연대하라, 단결하라. 아니면 당신을 먹이로 보는 이들에게 약탈당하고 지배당할 것이다. 헬스, 푸드, 베이직 인컴, 쉘터, 에듀케이션. 군함에 고한다. 꺼져라. 0. 질문에 답하는 이는 어떻게 그 답에 이르게 됐을까? 부끄러움도 없이. 다음에 우리는 꼬장꼬장한 사람이 되겠지. 라디오 주파수가 나무에 닿았다. 화장터가 주검으로 꽉 차던 때가 있었다. 내가 지은 집에는 내가 살지 않는다.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슈만의 트로이머라이라는 곡입니다. 어린이 정경이라는 앨범에 있는 노래인데요. 슈만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지은 곡입니다. 엄청 사랑하던 여인이 있었어요. 슈만은 클라라라는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여인과 주고받은 편지 내용 중에 나는 지금 음악으로 가득 차 넘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자주 납니다. 언젠가 당신이 내게 써보낸 편지에 가끔 당신은 어린아이 같이 생각됩니다. 라는 구절이 있었대요. 그걸 이제 보면서 그 여운 속에 작곡한 곡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편안한 마음을, 행복한 꿈과 같은 시간과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송원님이 좀 긴장을 좀 그러니까요. 하신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좀 아는 곳의 공간이다 보니까 떨리네요. 네, 오늘 무대는 이곳 그 올댓 컨디셔닝이라는 그 센터의 리부트를 위해서 꾸려졌습니다. 이곳은 그 문진 상담과 이 근육의 정확한 측정 평가를 하고 이 회원들의 니즈를 좀 충족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 그리고 스페셜 케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이제 회원이어서 그 그룹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부트를 기점으로 상호문화 그리고 정서지능 전문 그라겜 연구소와 협업해서 그 몸과 마음의 어떤 건강을 살펴서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피지컬 마인드셋 프로그램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연 이후로 다양한 문화 활동들이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피지컬 마인드셋이라는 인스타 계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으실 수 있고요. 사실은 이곳이 저희 남편의 공간입니다. 이거 밝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왠지 너무 떨려서. 제가 원래 다른 데서 하면 안 떠는데 이렇게 떨리고, 또 이번 공연은 지인님께서 알려야 되지 않겠냐, 다시 시작하는데 공연을 하자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자리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라겜 연구소는 저예요. 네, 제가 정서지능 강의를 하는 그라겜 연구소 소장으로 있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하면서 저 공간이 이제 이따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드실 공간이 제 공간인데요.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함께 좀 돌봐드릴 수 있는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오늘 어떤 감정 누리면서 하루를 보내셨나요? 감정 단어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잘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뭐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그저 그래, 이 정도의 대답은 하는데, 혹시 오늘 환희의 감정 느끼신 적 있나요? 환희 나지? 네, 이 순간이 환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막 나는 절망스러워 오늘, 이런 생각 하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그냥 기분 나빠, 슬퍼, 이 정도는 얘기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감정 하나하나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정서지능에선 그런 감정 하나하나를 알고 이유를 찾고 다음 스텝을 밟게 해드리는 이제 그런 곳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지인님 시를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연주까지 같이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왜 좋아하냐면 식구들을 읽으면 되게 아프기도 하고 막 너무 심각해지기도 하는데, 저의 어떤 아픈 부분들을 좀 읽어주는 느낌, 대신 읽어주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답을 생각하게 하는 문장들이어서 참 제가 시구들을 참 좋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행사 기획이 제가 문학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사실 좀 무력하다라는 생각들도 종종 듭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 어떤 그 기후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당장 뭔가 이렇게 돕고 싶은데 그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어렵잖아요. 주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둘러보시면은 여기 어디 피해를
입은 거지? 할 정도로 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다시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정비한 곳을 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낭독하는 시들은 나중에 시집으로 묶일 때 형식과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빠질 수도 있고요. 이 시들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서 시와 시인에 대한 비유가 하나 있는데요. 그 소를 끄는 농부의 비유한 이야기인데, 농부가 소를 끌고 밭을 가는 거랑 달리 시인은 시가 이끄는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정식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2013년에 작품 활동을 시작하고 이제 꼬박 10년이 됐는데요. 참 쏜살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음 10년도 이렇게 쏜살같이 흘러갈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현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이미 현명하신 것 같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쭉 지금 계속 낭독하시는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순서대로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공연을 여러분들이 구글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티스트에게 하고 싶은 말 했는데 질문을 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거기 질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3년 전과 비교할 때 뭐가 바뀌었고 3년 후에는 뭐가 또 가장 바뀌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선 저는 3년 전에 동인 시집 한 줄도 너를 잊지 못했다를 펴냈습니다. 그때는 출판사를 다니고 있었고, 제가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출판사를 다닐 때도 있고 다니지 않을 때도 있어서, 그때는 다니고 있었고 화주 야당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랑 비교하면 회사를 다니지 않고 있다는 점과 두 번째 시집을 냈다는 점이 가장 크게 변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제가 3년을 회상하면서 느낀 것은 예상한 일보다 예상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년 뒤에도 예상한 일보다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3년 후에는 제가 몸과 마음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올댓 컨디셔닝과 함께 하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또 제가 요새 고민 중에 하나가 마감일을 너무 못 지키고 있고 또 펑크를 너무 많이 내고 있어서 마감일도 잘 지키고 펑크도 내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조금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 시집 원고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3년 후에 나에게는 이런 것들 좀 당부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송아님은 어떠세요? 오늘 펑크 안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3년 전 이맘때 딱 그 모교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제가 가방끈을 여러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가방끈을 만들어서 학부를 이렇게 3개나 학교를 다녔는데, 저에게 유일한 졸업장을 선사한 학교가 양평에 있는 아신대학교예요. 여기 우리 도서관 주임님과 선생님도 와주셨는데, 모교에서 강의를 시작한 것이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떤 변화였고요. 3년 전 이맘때였고, 근데 그땐 너무 떨려가지고 새내기 강사고 후배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려다 보니까, 또 교수님들이 다 제 진짜 교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가면 저한테 이름 부르면서 야 송아야 오늘부터 강의한다며 이렇게 하셔서 좀 떨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3년 지나고 이제 다시 교정을 밟으면서 이제 농담도 하고 또 막 좀 빨리 끝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노련한 선생님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좀 한 치 앞도 모르는 삶이라서 뭐 2025년, 3년 뒤에 뭐 하고 있나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작은 바람이 있다면 이렇게 이런 작은 공간도 좋은데 나중에 좀 소극장 정도에서 이렇게 공연을 또 이렇게 낭독 공연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다음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를 안 하셔가지고 그럼 다음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일. 얼굴 창백하다. 무슨 일이야? 엄지와 검지 사이 꾹꾹 누르며 팔 쓸었다. 찬 기운 가실 때까지 일그러진 얼굴. 김장하는 철거촌 사람들. 디데이가 적힌 타일벽. 신의 이빨 자국. 붉은색 레커. 거주하고 있음. 붉어진 철근. 철근들. 범람하는 것. 개천을 어슬렁대다가 돈과 명예를 쫓다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어디로 가시나이까 살아남은 자여. 죽음 앞에서 평등하다고 말하지 마라. 한바탕 태풍이 몰아치기 전. 스물여섯 살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갔다. 오래전 그의 아버지는 제재소 분쇄기에 손이 꼈다. 목이 베인다. 목들 갈색으로 변한 국화다발. 중앙선을 넘나드는 화물차.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 전복되기 전 우리가 사로잡힌 것은 무엇인가? 꽃이 얼음을 뚫고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왜 나는 내려놓지 못하나? 생활은 어떻게 내려놓나? 꿈만 같은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번 돈의 절반을 집에 보낸다. 아버지는 일주일에 3번 병원에 가야 하고. 똑똑 들어가도 돼? 젖은 신발 걸을 때마다 개구리 울음소리. 나무 밑에서 비를 피하네. 친구여 나는 돌아갈 집이 없네. 사람들 묻힌 웅덩이 눈동자 같네. 밤의 중얼거림. 도시는 고독할까?
옥상에서 내려다본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다. 뒤따르는 그림자. 길어졌다 짧아지는, 짧아졌다 길어지는 끝과 시작. 나는 혁명할 수 있다.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적신호가 켜졌다. 열차가 플랫폼을 지나치고 눈앞에 있는 것들. 할아버지가 살았던 1937년부터 1947년까지의 동아시아. 친구들과 병원에서 헤어지고 독한 술을 들이켰다. 열차에 몸을 싣고 길게 뻗은 내 손가락이 10년 동안의 고독을 한 장씩 넘기고 있다. 적에게 총을 겨눈 명령에 복종한 살아서 남겨진 유산. 채무에 시달렸다. 거의 평생. 우리 가족은 달마다 갚아야 할 돈을 헤아린다. 내가 너를 미워하듯이 네가 나를 미워하면 잘못된 사람이 된 것 같다. 한밤중에 깬 네가 깊이 가라앉은 정막을 잡아당긴다. 맑고 또렷한 문명이여. 매복해 있는 게릴라. 수풀에서 뛰어나온 개 한 마리. 입에 뼈를 물고 주근이가 만개한 산딸나무 아래 손짓한다. 느리게 끝없는 꿈속에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나는 너를 잊어서는 안 된다. 밤의 중얼거림, 멈추지 않는 열차, 지나간 기회와 고요한 날씨. 두더지, 보내버린 시간을 애도하며 누가 말했는가 밑바탕이 무너지고 있다. 인간은 철새처럼 이동해야 할 것. 지구를 떠도는 에너지들, 과잉들. 확성기가 침묵의 끝에 닿을 때 천둥쳤다. 지난날 당신은 꿈이 있었다. 들끓는 개미, 어쩔 수 없는 마음. 당신의 죄는 내가 아닙니까? 이해한다는 말은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과 닮았다. 네, 제가 먼저 들려드렸던 곡은 바흐 6개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에 세 번째 꾸랑뜨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은 그가 살아있던 시기에는 그냥 연습곡으로만 여겨졌대요. 그러다가 200년 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카잘스라는 첼리스트가 우연히 서점에서 발견을 하면서 이제 세상의 빛을 보게 된 그런 곡입니다. 유학 시절 저는 이제 독일에 7년간 유학을 갔다가 왔는데 유학 시절에 이렇게 바흐의 일대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너무 어떤 네, 사장돼 있던 무시돼 있던 곡들이 우연히 세상에 드러나고 가치 있는 곡으로 여겨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나는 이 전공을 마칠 수 있지? 돌아가면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던 하루하루에서 아 그래 언젠가 지금 잊혀졌거나 가치가 없이 느껴져도 언젠가 세상에 설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연주를 다시 하면서 제가 앞으로 첼리스트로 살아야지라고 다짐한 지가 이제 여름밖에 안 돼서 한 몇 달밖에 안 됐거든요. 이 시간에도 저에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보면은 시의 형식도 계속해서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의 시 문학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고유 시인 시조가 고려 후기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시와 비슷한 형식의 시의 형식이 있었고 지금의 시의 형식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형식으로 변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경계를 넘는 것,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이 시의 특성이 아닐까 특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작은 차이가 가치를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예술가라는 존재는 이렇게 작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발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술과 문학은 불평등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회와 우연이 뒤섞여서 어떤 작품은 누구에게 읽히기도 하고 어떤 작품은 누군가에게 잊히기도 합니다. 저는 요새 언어화된 시보다 언어화되지 않은 시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내고 동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렇게 동시대를 살아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 감각이라는 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언어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적인 게 있다면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상을 재검토하고 익숙한 것을 낯설게 바라보는 것이 시를 쓰는 태도와 가장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시와 음악은 좀 맞닿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걸로 아마 연결돼서 그럴 것 같은데 저희 학교 아신대학교 도서관에서 얼마 전까지 그 도서관 기류의 인문학이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지인님이 강사로 오셔서 시를 같이 읽는 시간이었는데 항상 저희에게 하셨던 게 지난주에 시를 들려달라. 그래서 저는 시를 쓴 적이 없는데 그럼 지난주에 살아왔던 그것이 바로 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삶을 나누게 하셨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참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시적인 순간을 캐치해서 내가 그걸 기억하고 말할 수 있는 거, 또 어떤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순간들을 캐치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거, 이게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음대생이었을 때 독일 유학 가서 유학 가자마자 2년 만에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공을 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고 제가 예술인이 되고 싶은 꿈을 어쩌면 5살 때부터 첼로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술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 또 저희 아버지가 또 첼리스트시기 때문에 너무 당연히 예술인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꿈을 완전히 접고 오랜 시간 다른 일만 하면서 강의하고 뭐 사람들 만나고 이런 일만 하고 살다가 얼마 전에 여기 앉아 계신 아트 잠실에 대표님이 와 계신데 아트 잠실에서 기획전을 하면서 지인님께서 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같이 연주하면 어떻겠느냐, 그것에 용기를 내서 제가 이번 6월, 7월에 이렇게 연주를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참 행복한 시간이고요, 저에게. 그런데 오랜 시간 쓰지 않던 손의 근육, 또 마음의 근육을 다시 쓰는 게 결코 쉽지가 않더라고요. 손도 돌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거 영상 남는데 어떡하나 이러면서 하지만 점점 더 열심히 해서 훨씬 좋은 첼리스트로 앞으로 서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설레임과 즐거움이 저에게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은 첼로 잡고 앉아 있으면 되게 행복해요. 아까 라르고 처음에 들려드렸던 곡처럼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순간은 처음이야 라고 옛날엔 첼로랑 맨날 싸웠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첼로 연주자라는 수식어를 이름 앞에 쓸 수 있는 감격으로 하루하루 신기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글 쓰는 사람은 끝과 시작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어떤 것을 매듭 짓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끝나고 났는데, 매듭 짓고 났는데 새로운 시작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글 쓰는 사람의 생명이 다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언젠가 생명이 다할 운명이고 글 쓰는 사람에게도 글 쓰는 사람의 생명이 다한다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계속해서 제게 글 쓸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래서 이 끝과 시작을 반복하는 것은 굉장히 막막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끝과 시작을 계속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막막하지만 그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주어진다면 그거는 한편으로는 정말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다음 것을 다음 계단으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음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 해방 빼돌린 이미지 내가 살지 않은 시절 많은 러시아인은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날 시민들이 그러했듯이 이번 생엔 부디 구순을 맞은 할머니가 나무 의자에 앉아 있다.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동안 우리의 미래에 관해 이야기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굴 속에서 10여 구의 유골이 발견됐다. 땅을 나눠 가진 형제들은 오후 3시쯤 헤어졌다. 이 집안은 끝났다.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불길에 휩싸인 망자는 되살아난 것처럼 몸을 비틀었다고 한다. 묵인된 것들 무단 출입을 금함. 긴 터널 꼬박 몇 세기가 지났다. 이따금 소강 상태. 마음에 드는 옷을 장바구니에 가득 담았다.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인간이 인간들을 산산이 부서질 이미지. 해변에 누워 책을 읽는 작년과 재작년. 모퉁이에 메모한 것. 완벽하다고 믿었던 것. 모르는 사이 아무렇지 않다고 네 이름을 크게 불렀다. 이렇게 시랑 연주를 같이 하는 거 처음이시죠? 박수를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실 수 있는데 편하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렸던 곡은 아까 말씀드린 바흐를 발굴해낸 파블로 카잘스가 작곡한 노래예요. 제목은 새들의 노래인데요. 카잘스는 카탈루냐라는 나라의 사람인데 거기 민요입니다, 이 노래가. 근데 그분은 1939년에 이제 망명을 하고 1973년에 세상을 뜰 때까지 조국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온 분이셔서 항상 할머니가 그 실향에 대한 이야기, 너네 사촌 언니는 아직도 북한에 있어, 의사였어, 이런 얘기를 항상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사랑하는 공간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살아야만 하는 한 사람이 늘 내전으로 가득했던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연주했던 애절한 망향가입니다.
이분은 40년 동안 청중들 앞에서 연주를 안 했다고 해요. 저보다 더 오래 안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시다가 유엔에서 95세에 이 노래를 연주하면서 연설 대신에 이 노래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평화 연설 대신에 한 연주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연설 대신에 이 노래는 이렇습니다 하면서 하늘에 공중의 새들이 평화, 평화, 평화라 노래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을 가능케 했던 원래 기획전 이름은 너는 내가 될 뻔한 사람이다 라는 거였어요. 지인님의 시집 중에 그 일하고 사랑을 하고 안에 크로키라는 시가 있는데 거기 식구입니다. 저는 요새 정말 많이 이 문장을 계속 떠올리게 되는데 우크라이나에 지금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국에서는 이제 머리 마음대로 못 감는데요. 이틀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물을 아껴 써야만 하는 그런 강제 조항들이 생길 정도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태이고 또 북극의 영구 동토증이 녹기 시작하면서 많은 바이러스가 내려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학계에서 많이 나와요. 제가 또 세계 시민교육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런 수업을 진행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지금 나에게 안전과 편안이 보장돼 있는 게 길지 않을 수가 있구나. 내가 될 뻔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지도 않고 편안만 누리려고 애쓰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천장에서 고인 물이 흐르고 흘러 여기 다 난리가 나서 이곳을 다 뜯어내고 새로 공사를 한 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계신 것인데 사실은 아까 기후 위기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만큼 많이 비가 심하게 온 적이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해, 피해, 어떤 결핍들을 그냥 그렇게 모른 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될 뻔한 사람이다. 나도 그럴 수 있다. 나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겪을 수 있는 일로 여기고 그들의 리부트, 오늘 제목처럼 리부트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첫 시집에 쌍생이라는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요. 그 시에 아픈 시간만큼 아프지 않은 시간이 두려웠고 하는 구절을 쓴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이제 첫 시집도 보내고 두 번째 시집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시집을 쓰고 있는 저는 이제는 아픈 시간도 아프지 않은 시간도 그리 두렵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있으면 시작이 있다라고 지금 믿고 있기 때문인데요. 올드 컨디셔닝도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셨고 사실 저희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목표로 삼은 게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10%가 그 회원으로 좀 전환되길 기원하면서 열심히 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하는 마음을 느껴지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잠깐 올드 컨디셔닝의 그 윤태련 대표님을 자리를 좀 모셔가지고 그 소개를 좀 하고 공연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마이크 좀 벗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그러시니까 되게 민망하고요. 저 진짜 너무 창피해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가지고 저를 먹여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고분분투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공연 어떠세요? 되게 좋죠. 첼로 그리고 시 그리고 피아노 함께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것들이 한데 보여서 되게 어울리게끔 만드는 그죠? 저도 여러분들과 어울리지 않는 듯하면서 뭔가 여러분의 몸을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네, 재밌죠? 자, 그래서
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벌써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또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번 공연을 통해서요 제가 홍보되는 것보다 오히려 이 공간 자체가 정말 이런 공연들과 또 다른 무엇들로 채워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크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공연들이 아니면 다른 기획 전시들 같은 것들이 이곳에서 더 문화적으로 문화체육적으로 같이 공존할 수 있게 하면은 어떨까라는 생각들도 하면서 우리 지인 시인님께서 이런저런 또 기획을 해주시니까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대관료만 좀 잘 주셨으면 장난입니다. 네. 장난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너무 멀리까지 또 찾아와 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지인님께서 또 뭐 홍보하라고 그랬는데 저 되게 창피하고 민망해서 막 못하겠어가지고 네. 그 이따 말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공연이 끝나면은요 저쪽 세미나실 이제 우리 박송아 우리 연주자님 첼리스트라고 불러야 되나요? 첼리스트님이 사용하시는 사무실 안에 다과회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특별히 우리 방이동에 맛집으로 방송 얼마 전에 방송으로 소개된 곳이 있어요. 터치 183이라는 바게트 맛집. 바게트 오늘 바게트 샌드위치도 직접 가져오셔서 사장님께서 직접 이제 빵을 많이 가져오셨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저도 가면은 맨날 2개, 3개씩 먹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알게 모르게 여기서 알게 모르게 이곳 저곳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오신 여러분들도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공연까지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고 같이 즐겨주시고 끝나고 바로 가지 마시고요. 꼭 터치 183 빵 한번 드셔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또 그 빵을 안 드시더라도 저기 세미나실 뒤쪽에 있는 첫 번째 방, 그 세미나실에 들려서 가게 되면 그 김연아 씨 관련된 그 이렇게 기념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때 소치에 같이 또 코치로 가셔가지고 김연아님의 코치로 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인증 사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김연아님이 신었던 뭐 신발이라든지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구경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다음 연주 바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 소개를 지금 해야 되는 건가요? 바로 소개 네. 없이 네, 바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커브. 과거가 말하길 망하지 않으려면 뭐라도 해야 한다고. 의자에 앉아 세월을 곱씹었다. 몇 가지 사건들. 제주, 오키나와, 타이베이, 마닐라, 싱가포르, 스리랑카, 마다가스카르, 아이티, 홋카이도. 해변의 모래알, 그것은 비슷한 정서. 미래가 중단되었다고 내다보지만 나아가는 이들, 모르는 곳으로. 쓰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는 쓸쓸해서 바리케이트 앞에 선 시민. 동지가 경찰에게 발각되어 끌려갔을 때 의자에 웅크려 작은 몸을 숨기고 하늘에서 폭죽 같은 게 터졌다. 빛을 잃은 파편들, 무너진 돌벽들, 화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어느 날 네가 사라졌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홀로 도시에 남겨졌다. 봉인된 상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문 열면 구경꾼들이 모여 있을 것만 같다. 잠시 쉬고 싶어. 콩은 생각했다. 움직이지 않은 채 땅속에서 운명을 헤아렸다. 죄를 짓지 않을 아이와 같은 해에 태어난 나는 그에 비해 안온한 시절을 보냈다. 그의 모국, 독재자에게 죽음을 외치는 거리를 걷다 보면 죽은 자들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에 비한다면 나는 태어나선 안 됐다.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후를 도모하자. 분노하라. 여러 해 동안 친구의 유고 시집을 읽고 있다. 너는 다음 생에 나무가 되고 싶다고 했지. 부족한 게 많았어 내가. 얼마나 널 사랑하는지 모르겠지. 울어도 이상하지 않지. 내가 아니게 될 때, 네가 아니게 될 때 맨손으로 그릇을 깨끗이 씻었다. 여름이면 집집이 창 열고 바람 대어 도통 알 수 없던 마음도 투명해지고 겨울에 입을 스웨터도 다 짰다. 이제 생생하다. 미래가 말하길. 감사합니다. 곡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렸던 곡은 세라 아담스의 Nearer My God to Thee라는 곡이었습니다. 타이타닉 영화 아시나요? 그 타이타닉에서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 막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대요. 2,340명이 타고 있던 배가 침몰하면서 근데 구명 보트가 너무 적어서 다 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수라장이 된 상황 속에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 노래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또 한 명 한 명 8명의 합주단이 모여서 완전히 가라앉기 직전까지 이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배는 차분해졌고요.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약한 자들을 차근차근 먼저 태운 배에 남은 사람들이 1,500명이나 됐다고 해요. 근데 그 1,500명이 괴로워하지 않고 얌전하게 또 차분하게 이 연주를 들으며 침몰 전까지 자신 앞에 주어진 생을 끝까지 살 수 있게 해준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내가 될 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 또 지금 전쟁이 없는 이곳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평화를 노래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대에 이 노래를 기억하시면서 앞에 있는 생을 끝까지 잘 살아주시기를 절벽에 잘 붙어 있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공연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 피아니스트 김시온 님도 있고요. 그 하우스 매니저를 도와주신 김성령님, 그리고 저희 포스터와 책자를 디자인한 콩보리님, 그리고 영상, 음향, 조명 등으로 애써주고 계시는
코워킹 필름 황태근 감독님, 그리고 어시스트 김준현님, 그리고 립세션을 위해서 또 저쪽에 그 애를 써주신 또 신기영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연주 들려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연주 들려드리겠습니다. 풍경, 사망자 숫자, 무감하다. 내부와 외부, 검문소 앞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 떠날 채비를 마친 여객기, 국경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자유인, 군용 트럭에는 인질로 잡힌 아이들, 바깥을 의미하는 것, 그 바깥은 무엇의 바깥이야. 사람이 묻힌 곳에선 무엇이든 잘 자란대. 땅에 묻힌 탄피를 파내 가지고 놀았더랬지. 불반탄을 녹여 만든 수저는 아주 단단하다. 그 많던 새들은 어디로 갔을까? 화는 왜 아래로 향할까? 인간은 왜 바닥에 서 있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앵콜이 있긴 있는데 이게 원래 원래 계획대로는 이쪽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나가려고 했는데 각을 보니까 너무 좀 그래서 네, 앵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 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끝나고 저희는 뭐 이쪽을 가거나 뭐 이렇게 자유롭게 할 거니까 이렇게 다가 드시거나 또 저쪽에 혹시 뭐 전화 상담이나 이메일 상담이 원하시는 분은 접수하신 곳에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추후에 이렇게 연락해 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네네. 그리고 불도 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따가 끝나면 네. 종점. 도시를 건너는 내내 이해할 수 없는 너. 나는 흰 빨래, 검은 빨래,
풀로 붙인 자리. 새 식구가 살림을 시작한 반지하 단칸방은 헐렸다. 바뀌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나였다. 열차가 어느 쪽으로 달리는지 가늠이 안 된다. 꿈속에서도 잠이 들고 꿈을 꿀 수 있다. 10년이 지났다. 다음 10년과 다다음 10년이 하얗게 질려 있다. 금이 간 그릇과 뒤돌아서는 거리, 살아있음의 부끄러움, 참을 수 없다. 들판을 지나 말이 앞서고 말이 앞서서 터널 끝 너는 어깨가 아파서 자세를 바로 잡는다. 지나간 것들이 상자 속에 담겨 있다. 상자를 열면 아무것도 없다. 네, 감사합니다.